인형극 글 조정래. 난 오늘 돈을 벌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이에요. 얼마냐고요? 3,000원이라고요. 수염이 긴 임금님이 그려진 빳빳한 새돈 500원짜리 6장을 내가 벌었다고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죠? 깡충깡충 뛰고 싶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빳빳한 500원짜리를 양쪽 손에 3장씩 쫙 펴쥐고 흔들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다가 날치기라도 당해버리면 어떡하게요. 그리고 기가 죽어있는 창호 때문에도 참아야 해요. 창호는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500원밖에 못 벌었거든요. 녀석 김팍 새찌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찌나 거짓말을 해대는지 몰라요. 자기가 틀림없이 3,000원을 벌 거라고요. 제비를 뽑아봐야 알지 니까짓 게 뭔데 큰 소리냐고. 나도 기죽을 순 없었어요. 그런데 녀석은 나를 기가 팍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난 어젯밤에 돈을 수백 장 줍는 꿈을 꿨다. 어쩔래? 이래도 아니니? 창호는 으스댔어요. 나는 겁이 났어요. 제비뽑기가 허탕이면 어쩌나 싶어서요. 억울했어요. 왜 나는 그런 꿈을 못 꾸었는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창호는 정말 거짓말쟁이였어요. 꿈 이야기도 거짓이었을 거예요. 창호는 보통 때도 거짓말을 잘 시켰거든요. 저희 삼촌이 공군 비행사라고 뻐기기도 하고 이모부가 사장이라고 폼을 잡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일은 없어요. 저희 아빠는 리어카 채소 장수인데. 창호 말을 믿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꿈 이야기가 정말이라면 누나 말이 맞아요. 꿈에서의 일은 낮에 반대로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누나의 이 말이 왜 이제야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이 돈을 주면 엄마는 날 얼마나 예뻐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50원은 줄 거예요. 100원을 줄지도 모르죠. 그러나 난 50원만 받을래요. 100원을 다 까먹으면 어떡하게요. 아빠가 알면 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10원짜리 엿 하나를 팔면 2원 남는다고 돈을 아껴 쓰라고 아빠는 항상 울상이거든요. 50원을 받아서 난 껌 한 통을 살래요. 6개짜리로요. 그래서 한 개를 내 동강이 내서 두고두고 씹을래요. 나머지 20원으론 만화가게를 가야죠. 걱정 마세요. 만화는 글씨를 알아야만 보나요 뭐. 그림만 봐도 무슨 뜻인지 다 안다고요. 나도 다음 달부터 학교에 입학한다고요. 지금은 내 이름 아빠 이름 다 쓸 줄 알고 1000까지 거뜬하게 외울 수도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쓸 줄은 모르지만 보아서 알 수 있는 글자도 많다고요. 참, 피, 온, 스, 카, 웃, 수사, 반장, 동물의 세계. 맞아요. 텔레비전 프로예요. 어디긴요. 만화가게에서 보죠. 10원을 내면 이런 신나는 프로를 볼 수 있고 만화도 두세 권을 덤으로 보여주거든요. 새우깡도 먹고 싶고 호빵도 군침이 돌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 같아서는 이 빳빳한 500원짜리를 사진틀에 가득 차게 끼워두고 싶어요. 사진을 다 빼버리고 말이에요. 사진틀의 사진들은 참 보기 흉해요. 엄마 아빠 결혼사진, 형 누나, 그리고 내 돌사진 같은 것들이 끼워져 있는데 모두 누르스름하게 변해 있어요. 그 사진들을 다 빼버리고 이 500원짜리를 쭉 끼워서 걸어두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앉아서 보고 누워서도 보고 참 짜릿한 기분일 것 같아요. 아빠도 이렇게 방금 나온 것 같은 새돈 500원짜리는 벌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빠의 국방색 돈주머니에서 쏟아지는 것은 거의 동전이에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긴 하지만 실속은 없어요. 흰 동전은 별로 없고 노란 동전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루에 한 장쯤 500원짜리가 있긴 해도 모두 걸레처럼 구겨진 거예요. 아빠의 밥상 옆에서 그 돈은 엄마가 셉니다. 종이돈부터 추리고 그 다음 흰 동전과 노란 동전을 고르지요. 난 손도 못 댄답니다. 아빠 말로는 애들이 돈을 가까이 하면 못 쓴다고 그러지만 진짜는 내가 하나라도 슬쩍할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하루 벌어오는 돈은 3,000원이 약간 넘기도 하고 조금 모자라기도 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번 것은 아니라나 봐요. 본전을 빼고 나면 이익은 얼마 없대요. 이 지경으로 쥐꼬리만큼 벌어서 입에 풀칠을 하고 나면 도로 그 꼴, 도로 그 꼴. 다람쥐 쳇바퀴 돌기지. 참, 망할 놈의 신세. 엄마가 돈 계산을 끝내고 액수를 말하면 아빠는 매일 똑같은 말을 화가 난 목소리로 하고는 상을 밀쳐버려요. 나는 아직 수학을 배우지 않아 아빠가 하루 엿을 팔아 남기는 이익이 얼마인지 몰라요.
가서 잘 돌려라. 잘만 하면 아빠 엿새버리는 하는 셈이다. 엄마는 아침에 크림까지 발라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나는 창우의 꿈 이야기를 듣기 전 이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비를 잘못 뽑으면 어쩌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엄마한테 마구 두들겨 맞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발라준 크림은 스웨터 짜는 공장에 다니는 누나가 엄마 생일날 사다 준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다 헐어빠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곤 한 번도 바른 일이 없었어요. 매일 집에서 봉투를 만드는 엄마는 다른 애들 엄마처럼 차려입고 어디 가는 일이 없거든요. 저 자식 남 똘마니 노릇이나 하러 가면서 크림은 발라 뭘 해? 자는 것처럼 엎드려 있던 형이 벌떡 일어나며 한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삐걱거리는 방문을 형은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것이, 아우, 이놈의 팔자도. 엄마는 형의 뒤를 쫓아나가려다 그만두었지요. 형이 화가 났을 때 엄마는 거의 이런답니다. 형은 아빠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지만 엄마한테는 지금처럼 자주 화를 내요. 내가 이번에 1학년이 되면 형은 5학년이 돼요. 형은 공부를 잘하는 편인가 봐요. 아는 게 많아요. 학교를 다녔으면 중학교 2학년인 누나도 형에게는 쩔쩔매거든요. 나는 크림만 바른 게 아닙니다. 엄마가 세수까지 시켜주었어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그걸 형이 몰라서 더 으쓱했죠. 그 전에 엄마가 세수를 시켜준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손발 안 씻는다고 야단 맞고 더럽게 씻었다고 머리를 쥐어박히곤 했었지요. 정말이지 엄마는 나보다 형을 더 예뻐했어요. 감자를 삶아도 큰 걸 골라 형을 주었고 끼니 때마다 내 밥그릇에 보리가 더 많아요. 형은 성적표를 가지고 올 때마다 칭찬을 받지만 난 언제나 꾸중을 더 많이 들었어요. 옷을 더럽힌다, 신발을 험하게 신는다, 코를 흘린다. 엄만 나만 보면 야단을 치셨어요. 그런데 이틀 전부터 달라졌지요. 그 아줌마가 다녀간 다음부터랍니다. 그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된다. 엄마는 옷을 털어주며 자정스러운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아주 잘할게. 그래, 우리 영찬이 똑똑하지. 큰길 양복점 옆이다. 너 그 아줌마 얼굴 알지? 그래, 차 조심하고. 내가 골목을 돌아서면서 보니까 그때까지 엄마는 찌그러진 판자대문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구멍가게 앞에서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는 창우와 만났지요. 창우도 다른 날과는 달리 얼굴도 깨끗하고 옷도 새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듯했어요. 어쭈? 뭐 뿌렸구나? 이러느라고 늦었지? 그렇지만 넌 별 수 없이 꽝이야. 허탕이란 말이야, 허탕. 창우는 날 보자마자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했어요. 웃기시네. 그따위 소리 아무리 해도 넌 미련한 두꺼비라고. 미련한 두꺼비가 제비뽑기를 다 해? 보나마나 하라고. 난 이렇게 맞섰지요. 창우는 금방 화가 나서 툭 튀어나온 눈을 뒤룩거리며 양쪽으로 퍼진 볼에 바람을 잔뜩 넣지 않겠어요. 이럴 때 창우는 영락없이 두꺼비예요. 나는 창우를 약 올려준 게 깨소금 맛이라서 뺑뺑이를 돌며 웃어줬어요. 우린 만나기만 하면 욕하고 약 올리며 으르렁대요. 무슨 일에나 서로 지지 않으려고 다투는 사이예요. 그런데 오늘은 더해요. 뜀박질을 하려고 금에 발을 대고 서 있을 때나 팔씨름을 하려고 맞잡았을 때 나는 지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어요. 나는 지금 그런 때보다 더 가슴이 뛰어요. 아마 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저렇게 화를 냅니까? 두꺼비란 별명은 이름만큼이나 자주 부르는걸요. 자식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단단히 벼른 모양이에요. 약이 받친 창우는 숨을 씩씩 내쉬며 걷다가 불쑥 꿈 이야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만 기가 팍 죽어버렸지 뭐예요. 큰길 양복점 앞까지 가면서 녀석을 꼼짝 못하게 할 말을 아무리 생각해봤지만 없었어요. 창우 녀석 약 올려준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얘들아, 여기다 여기. 그저께 집에 왔던 아주머니가 우리 먼저 알아보고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어요. 자, 어서 타거라. 바쁘다. 나와 창호는 새까만 승용차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어요. 나는 그만 깜짝 놀랐어요. 차 안이 어찌나 넓은지 우리 집 안방보다 더 넓은 것 같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리엔 말이에요. 거 있잖아요. 털이 난. 거 뭐라더라? 보들보들한 빨간 털로 덮여 있었어요. 나는 그 털이 망가질까봐, 내 옷에서 뭐가 묻을까봐 엉덩이를 자리 끝에 겨우 걸치고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잡았어요. 그러고 남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몸이 굳어져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야지요. 차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또 기절을 할 뻔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노래가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쪽에서만 나는 게 아니었어요. 왼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운데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해서 영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난 택시를 딱 한 번 탄 일이 있어요. 작년이에요. 놀다가 보니 점심때가 지났어요. 맛없는 밀가루죽이라도 한 그릇 먹으려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방문을 열어보니 봉투 만든 종이가 흩어진 위에 엄마가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나 봐요. 나는 방을 뛰쳐나와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마구 울면서 말이에요.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엄마를 병원으로 옮겼어요. 급체를 했었대나 봐요. 그때 난 택시를 타보았는데 택시는 이 차 안에 대면 세 발의 피해요. 2층 집하고 판잣집 꼴이에요. 그때 엄마는 뒷자리에 누워서 병원까지 갔는데 문을 닫느라고 억지로 다리를 구부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차는 다리를 쭉 뻗고 누워도 남을 것 같은걸요. 나는 이마를 앞자리 등받이에 쾅 부딪히곤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차가 신호등에 걸려 갑자기 정지를 한 때문입니다. 아니, 얘 다치지 않았니?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붙들며 물었어요. 머리가 멍멍하고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손을 짚고 일어나려다 얼른 내 발 옆에 바닥을 가렸어요. 얘 어서 일어나라. 아주머니가 겨드랑이를 잡아주었어요. 훅 풍겨오는 냄새, 매운 것도 향긋한 것도 달짝지근한 것도 아닌 냄새. 그건 엄마한테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어요. 엄마한테서는 김치 냄새, 설거지 냄새, 건건한 냄새, 찝찝한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맡아본 냄새인데. 그렇지, 아까 바른 크림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 진한 냄새였습니다. 나는 재빨리 아주머니를 피했어요. 엄마 말이 생각났거든요. 목욕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았을걸. 값이 좀 비싸야지. 집에서 잘못 씻다 감기 들면 약값이 더 무섭고. 날씨나 깨끗이 씻자. 냄새 풍겨 피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엄마는 비누칠을 2번이나 해서 얼굴을 씻겨주었어요. 머리는 어제 깎았고요. 난 엄마가 왜 크림을 발라주었는지 알았어요. 나는 곁눈질로 아주머니 눈치를 살폈습니다. 얼굴을 만지는 채 하면서 손가락에 침을 발라두었거든요. 아까 넘어져 일어나려 할 때 나는 바닥을 보았어요. 바둑무늬가 새겨진 흰 고무판은 너무 깨끗했어요. 신발을 신고 밟기에 아까울 만큼 말이에요. 차 안이 우리 집 안방보다 크다고 했지만 바닥은 정말 우리 집 방바닥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우리 집 방바닥은 벽이나 똑같이 아무 종이로 때운 데가 많아요. 그리고 봉투 만드는 풀이 말라붙고 해서 언제나 지저분하거든요. 그 깨끗한 고무바닥에 흙이 묻어있지 않겠어요. 내 신발에서 묻은 거예요. 미스터 박, 김국장 댁 앞에 잠깐 세워. 아주머니가 운전자에게 말하는 틈을 타 나는 재빨리 고무판에 묻은 흙을 닦아냈어요. 그리고 나니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나는 숨을 내쉬었어요. 차가 골목으로 접어들어 커다란 철대문집 앞에서 정거했어요. 운전사가 빵빵 소리를 내자 곧 문이 약간 열렸어요. 참 이상해요. 철대문 밑이 창살로 되어 있어 안쪽 시멘트 바닥이 들여다 보여요. 거기에 사람의 발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무거워 보이는 철대문이 빙긋 열렸거든요. 조금 있다가 땅에 끌리는 긴 치마를 입은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얘야, 넌 여기서 내려라. 아주머니가 창호더러 말했어요. 운전사가 창호 옆에 문을 열어주고 창호는 철대문집 아주머니에게 팔을 잡혀 내렸어요. 그때서야 난 창호를 바로 보았는데 두꺼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두꺼비 얼굴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겁이 날 때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수고를 하셨으니 어쩌죠? 영감 누수책이지. 오늘따라 회의는 무슨 회의인지 몰라. 철대문집 아주머니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게 어디 국장님 잘못인가요? 그의 훈련 단단히 시키고 시간 늦지 말아요. 얘는 어쩐지 덜 똑똑해 밴다. 그죠?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럼 이따 학교에서 만나요. 아주머니가 말을 마치는 것과 함께 차문이 쾅 닫혔어요. 차가 움직일 때 다시 보니까 창호는 이제 왕두꺼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차가 다시 점거한 것은 아까보다 더 큰 철 대문집 앞에서였어요. 나는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개들이 쾅쾅 컹컹 왕왕 짖어댔어요.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꼼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큰 개 짖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작은 개라도 기른 일이 없어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개를 키우냐고. 언젠가 엄마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집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개를 기르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작년 여름에 갈색개가 한 마리 동네에 나타났어요. 개는 순하디 순했어요. 우리가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해도 왕왕 몇 번씩 짖기만 하고는 그만이었거든요. 그 개는 그날 밤에 죽었더랬어요. 어른들이 잡아서 보신탕이라나 왕왕탕을 해먹어버렸대요.
물지 못하니까 빨리 들어가. 누가 등을 밀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운전사였어요. 차도 기막히게 좋았지만 양복을 잘 빼입은 신사 운전사도 처음 보았어요. 개들은 세 줄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세 줄을 뚝 끊고 달려와 콱 물어버릴 것 같은 무서움을 뗄칠 수가 없었어요. 동물원에서 본 호랑이만큼 큰 개 2마리가 마당 양쪽 끝에서 맞바라보고 이리저리 뛰면서 지저대는걸요. 그러니까 현관 앞에 있는 발바리까지 덩달아서 왕왕거려요. 미스터 밥, 뭐라는 거야? 시끄러워 살 수가 없네. 아주머니가 휙 돌아서더니 운전사에게 쏘아붙였어요. 운전사가 개들 이름을 부르며 손짓을 하자 곧 조용해졌어요. 나는 완전히 기가 죽고 말았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걸음걸이도 맘먹는 대로 되질 않았어요. 어깨가 움츠러들며 내 몸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큰 집에 들어와 보기는 생전 처음이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 하는 게 기막히게 좋아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비칠 만큼 번질번질 윤이 나는 마룻방은 우리 집 마당보다 배는 더 될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꼭 지붕처럼 뾰족하게 생긴 높은 천장에는 수백 개의 구슬이 달린 전등이 길게 매달려 있고요. 구부러진 여처럼 생긴 의자는 어쩌면 그렇게 큰지 몰라요. 그 마룻방에는 한 아이가 커다란 책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예, 김세계 왜 오줌이 자꾸 마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이리 와 앉아라. 아주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나는 그때까지 말을 구석벽에 기대서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낙준아, 체크만 보고 제가 내 일을 도와줄 영찬이란다. 인사해야지. 아주머니 말에 책을 보던 애가 나를 빤히 건너다 보았어요. 나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앉아 여기. 낙준이란 아이는 턱으로 자기가 앉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고 다시 책으로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울긋불긋한 스웨터를 입은 머리카락이 긴 낙준이는 나보다 훨씬 커 보였어요. 이리 와 앉아라. 어서 연습해야지. 시간 없다. 아주머니의 말에 나는 조심조심 걸어가 의자 끝에 앉았어요. 자동차에서처럼 엉덩이 끝만 걸치고요.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꼭 외워두어야 한다. 알겠니?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직업이 뭐지? 예, 우리 아버지 태양무역 사장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태양무역 사장입니다. 예. 어깨를 펴고 똑똑한 목소리로 말해야지. 그게 뭐니? 다시 해봐. 예, 우리 아버지는 태양무역 사장님입니다. 그래, 됐어. 너의 특기는 뭐지? 예, 저의 특기는 피아노입니다. 예, 저의 야 임마 특기야 특기. 낙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얼굴이 뜨겁도록 창피했습니다. 특기? 특기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기가 왜 피아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제 피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과는 영 딴판이고요. 난 특제란 말은 잘 압니다. 누나가 스웨터 짜는 얘기를 할 때면 곧잘 나오는 말이거든요. 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낙준이가 날 깔보는 웃음을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봐. 너의 특기는 뭐지? 예, 저의 특기는 피아노입니다. 어디까지 공부했지? 예, 체르니를 다 마쳤습니다. 예, 나는 죽으림을 다해서 아주머니의 말을 외우려고 했지만 이 대목에서 또 막히고 말았어요. 저런 쪼다. 체른이도 몰라 체른이? 낙준이는 또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체르니를 외울 때까지 4번이나 되풀이했지요. 어디까지 공부했지? 나 무엇을 치고 있지는 똑같은 말이라고 아주머니는 다짐을 주었어요. 너의 장래 희망은 뭐지? 예, 의사입니다. 예, 의사입니다. 여기까지를 처음부터 5번인가 연습했답니다. 연습을 마치고 나니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물을 좀 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낙준이 녀석이 안이 곱게 굴까 봐서요. 낙준이 엄마 말로는 제비를 뽑기 전에 면접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낙준이 차례다. 한번 연습해보자. 아 엄마 시시하게 벌써 몇 번째예요. 다 안단 말이에요. 건방지게 굴지 마. 아주머니는 꽥 소리를 질렀어요. 나만 깜짝 놀랐지. 낙준이 녀석은 싱싱해요. 아버지 직업이 뭐지? 예 우리 아버지는 검사입니다. 너의 특기는 뭐니? 예 저희 특기는 피아노입니다. 무엇을 치고 있지? 예 쇼팽이 시작했습니다.
너의 장래 희망은 뭐지? 외교관입니다. 낙준이는 술술 잘도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머니의 물음에 따라 속으로 대답을 해 나가다가 낙준이 것하고 헷갈려 생각해내느라 낑낑댔어요. 아주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 생각이 났어요. 어디선가 깨어싸려 찹쌀여시오 하는 아빠의 쉰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요. 엄마 생각도 났어요. 아이고 이놈의 팔자. 그 다음에 빼놓지 않는 휴 한숨소리도 들려요. 창호도 지금쯤 나처럼 고생을 하고 나서 저희 엄마 아빠를 생각할 것만 같았어요. 창호가 보고 싶습니다. 창호가 옆에 있으면 슬픈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요. 아주머니는 옷을 하나를 안고 나왔어요. 예, 이 옷 좀 입어보자. 아주머니는 옷을 내려놓고 나를 끌어당겼어요. 엄마 뭐야? 그럼 거지 같은 놈한테 내 옷을 입히면 어떡해? 뭐? 거지 같은 놈? 나는 이빨을 앙 다물었어요. 저 녀석 내 이 돌머리로 받아버릴까 보다. 너보다 몸집은 작아도 니깐 놈 하나쯤 코필 터트려 놓기는 식은 죽 먹기다. 우리 동네에서 날 이길 놈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별명이 쌩깡이다 이 자식아. 나는 낙중이 놈이 눈물 짜는 모습을 보고야 분이 풀릴 것 같아서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낙준이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주머니는 낙준이를 나무랐어요. 그리고 나를 구슬렸어요. 나는 참기로 했어요. 여태까지 고생을 했는데 산통 깰 수가 없거든요. 엄마가 크림까지 발라줬는걸요. 아주머니는 옷을 이것저것 대보았어요. 나는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옷을 벗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네 몸집이 작아 마침 잘 됐다. 옷을 벗지 말고 그 위에 그냥 이걸 껴입어라. 나는 살았다 싶었어요. 내 속옷은 엉망이에요. 팔꿈치, 무릎, 여기저기를 기운 누더기거든요. 그 옷을 입으니 너 참 미남이구나. 영딴판이여. 아주머니는 수다를 떨었어요. 옷을 갈아입는다고 아주머니가 낙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넓은 마룻방에 혼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꼭 찍어 정해본 일이 없었어요. 전쟁놀이가 신나서 그냥 군인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낙준이 엄마가 시킨 대로 나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싫습니다. 나는 병원이 지독하기 싫은걸요. 그치만 죽었으면 죽었지 아빠처럼 엿장수는 안 될 거예요. 아까 낙중이 놈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기막히게 좋은 건가 봐요. 이렇게 엄청난 부자로 사는데도 저희 아빠와 같은 검사가 아닌 걸 보면 말이에요. 낙중이 놈이 뭐가 되든 나는 검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자, 가자. 나는 낙중이 놈의 구두 6켤레 중에서 하나를 골라 신어야 했어요. 만화영화 주인공이 다 지워져 버린 헐어빠진 내 신발은 종이에 싸서 들었지요. 학교 운동장에는 자동차들이 수십 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를 운전사가 알아보러 간 사이에 난 차 속에 앉아서 낙준이 엄마가 묻는 말에 다시 차근차근 대답을 했습니다. 곧 시작하면 됩니다. 내리시죠. 운전사가 돌아와 일렀습니다. 이걸 달고 나가야지. 아주머니는 핸드백에서 손바닥만한 종이를 2장 꺼냈습니다. 그걸 아주머니는 낙준이와 내 가슴에 하나씩 달아주었어요. 그 빳빳한 종이에는 2자, 7자, 5자가 씌어있고 그 아래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차에서 내려 부잣집 아이들만 다닌다는 말로만 들은 샛별 사립초등학교를 볼 수 있었어요. 나는 순 엉터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랫동네에 있는 내가 다닐 학교의 반밖에 안 되는 크기였어요. 근데 소문에는 학교가 기막히게 좋아 들어가기가 영 힘들다나요? 그래서 나는 오늘 거짓으로 입학하러 온 거지만요.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신입생들의 추첨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곧 강당으로 인솔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께서는 강당에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 식당이나 그 외 장소에서 대기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이크에서는 똑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어요. 엄마 나 오줌 마려. 낙준이가 상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뭐? 집에서 누구 오지 않고 영찬이 넌 아주머니는 나더러도 묻더니 대답할 사이도 주지 않고 말했어요. 둘 다 가자. 미리 놓아둬야지. 나는 화장실에 가보고 그만 찍소리도 못하게 기가 죽어버렸어요. 거 있잖아요. 오줌을 벽에 붙은 하얀 사기 그릇에 누고 위에 달린 꼭지를 누르면 물이 싹 나와 오줌을 깨끗하게 설거지해버려요. 문이 달려있는 것이 똥 누는 데가 틀림없는데 한 군데의 문이 열렸기에 슬쩍 훔쳐보았더니 야, 텔레비전에서 본 그 의자같이 앉는 것이잖아요. 영 달랐어요.
내가 다닐 학교 화장실은 우리 집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 건 벽이 판자고 학교 건 시멘트라는 것만 다르지요. 내가 다닐 학교 것에 비하면 이건 화장실이 아니에요. 손 씻는 데도 있고 비누 수건까지 있지 않겠어요. 누가 훔쳐가지 않나 모르겠어요. 예, 네 아버지 직업이 뭐지?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아서더니 물었어요. 나는 얼떨떨했어요. 난 어떤 걸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 벌써 까먹었어? 아주머니가 짜증을 부렸어요. 난 정신이 퍼뜩 들었지요. 예, 우리 아버진 태양무역 사장님입니다. 알았지? 넌 오늘 진짜 태양무역 사장 아들이야. 괜히 기죽어 빌빌거리지 말고 사장 아들답게 폼을 잡는 거야. 넌 지금 멋진 옷에 근사한 구두를 신고 있어. 알겠지? 나는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그러면서 차 안에 두고 온 종이에 싼 신발을 생각했어요. 넓고 넓은 강당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가슴에 단 종이에 적힌 번호대로 줄을 세웠어요. 나는 낙준이와 떨어졌어요. 창호를 찾아보려고 뒤꿈치까지 들고 빙빙 돌았지만 창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은 지독하게 떠들었어요. 저쪽에 따로 선 계집애들이 더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했던 아주머니 말이 생각나서 고개를 번쩍 들곤 했어요. 한참이 지나서 저 앞에 놓인 높은 책상에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떠들면 안 됩니다. 곧 번호대로 추첨을 시작할 테니 조용히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떠드는 사람은 맨 나중으로 빼놓겠어요. 강당안은 금방 밤중으로 조용해져 버렸어요. 자, 여학생만 뒤로 돌아. 계집애들은 뒷문으로 우리는 앞문으로 4명씩 선생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나간 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비를 잘못 뽑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내가 가짜라고 들통이 날까봐 겁이 나는 것이었어요. 나도 좋은 옷, 좋은 구두를 신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마음속으로 억지폼을 잡아봤지만 왜 오줌은 자꾸 마려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빠가 엿장수인 것이 이렇게 창피한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아빠도 돈 잘 버는 회사에 다니거나 큰 공장 기술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도 이렇게 창피한 생각이 든 때는 없었어요. 창호 아빠는 채소 장수, 영진이 아빠는 고물 장수, 민규 아빠는 뻥튀기 장수. 다 그게 그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왜 엿장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죽었으면 죽었지 엿장수는 안 될 거예요. 내 차례가 왔습니다. 나는 두 주먹을 꼭 쥐었어요. 자꾸 온몸이 떨려요. 선생님이 내 번호와 이름을 부를 때 어찌나 크게 대답을 했는지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옆에 애들이 깔깔대고 웃었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나는 다른 새 아이들처럼 동그랗게 생긴 제비 뽑는 기계 앞에 섰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손잡이를 잡고 돌렸어요. 눈을 질끈 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영찬아, 여기다 여기. 낙준이 엄마였어요. 잘했니? 자신 있어? 아주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목소리도 아주 다정했고요. 난 무엇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주머니에게 손을 잡혀 차로 돌아오니 낙준이는 빵을 우물거리고 있었어요. 나도 빵을 하나 받았지만 영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비 뽑은 것도 걱정이었지만 면접이라나 뭐라나 하는 그 거짓말을 시킬 일이 무서워서였어요. 예, 어서 먹어라. 참 고생 많았지? 괜히 하지도 않을 면접 때문에 널 못 살게 굴었구나. 여기 우유도 마시고. 엄마, 난 눈을 꼭 감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몇 번이고 엄마를 불렀어요. 얼마가 지나서 운전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사모님 추천 발표를 한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아주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내려 운전사와 뛰어가고 그 뒤를 낙준이가 따라서 뛰었어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저쪽으로 몰려갔어요. 난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찬물로 얼굴을 씻을 때처럼 기분이 시원해졌어요. 나는 낙준이 녀석의 구두를 벗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싸둔 내 신발을 꺼냈어요. 옷도 벗어버렸습니다. 너 미쳤니? 여기서 옷을 벗으면 어떡해? 남들이 보잖니? 차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내가 옷을 벗은 것을 보고는 화를 냈어요. 영찬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이 학교는 영영 못 다닐 뻔했다고. 아주머니는 자기 아들 낙준이를 나무라듯 말했어요. 엄만 자꾸 왜 야단이야. 그러니까 돈 줘가며 저 자식을 데려온 거지 뭐야. 낙준이는 대들듯 쏘아붙였어요. 이런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잡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또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울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었어요. 그 반대로 펄떡펄떡 뛰면서 엄마를 소리쳐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제대로 제비를 뽑고 낙준이는 허탕을 치고 만 것이지요. 자, 이거 받아라. 오늘 고생했다.
아주머니가 500원짜리 6장을 세어서 내게 주었어요. 나는 그걸 접기가 아까웠지만 가운데를 딱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운전사가 창우와 아까 본 아주머니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 아주머니 옆에도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경식이 엄만 괜히 수고만 했구려. 둘 다 돼버렸으니. 낙준이 엄마가 말했어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지요. 안전한 게 제일이지. 3대 1이라잖아요. 그러나 어쩌죠? 또 폐를 끼쳐야 되겠으니 오늘따라 무슨 놈의 회의가 글쎄 이 통에 공무원 못 해먹는다고요. 창훈의 아주머니는 수다스럽게 말했어요.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집 차가 바쁠 땐 경식이 엄마 신세를 지는 걸 빨리 태워요. 옷은 어떡하죠? 거기 가서 벗기죠 뭐. 그게 좋겠네요. 그럼 부탁해요. 이따 만나요. 그래요. 먼저 가 계세요. 아침에 떠난 양복점 옆에 차가 점거하고 창호는 옷을 벗어주고 내렸어요. 창호는 화가 나서 인상을 쓰며 걸었어요. 구멍가게 앞에까지 왔어요. 창호와 헤어져야 합니다. 잘 가. 창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나는 창호 녀석 뒤에다 대고 용용이를 쳐주며 속으로 놀렸어요. 야 임마 몰랐지? 꿈은 반대라는 거 몰랐지? 헤헤 용용 죽겠지. 창호를 놀리다가 언뜻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뽑은 자리에 낙준이 녀석이 들어가게 된다는 건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떡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등록증을 뗀걸요. 그런 학교 못 간다고 슬퍼하면 뭐래요. 우리 아빠는 엿장수고 낙준이 아빠는 검사인걸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 더해서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야. 나는 마당으로 뛰어들며 소리쳤어요. 방문이 열리며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난 3,000원이고 창훈은 500원이야. 창훈 그 집에도 뽑혀버렸거든. 이거야, 이거. 돈 3,000원이야. 빳빳한 새돈 3,000원. 엄마는 돈을 받지 않고 나를 덥석 안았어요. 그리고 팔에 힘을 주어 꼭꼭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지만 엄마 몸이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도 울음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꾹 참았어요. 그러면서 커서 꼭 검사가 되겠다고 나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